우선 우리 오늘부터 새 책을 나가니까 책을 좀 나눠줄게요. 오늘 이거를 좀 볼 거고. 다음에 알케미 나눠줄게. 알케미 이따 나눠줄게. 오늘부터 수학 1을 나가게 될 텐데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애들이 아까 잠깐 시험에 그 얘기했잖아요. 중학생 아이들이 가끔 이제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 저는 수학을 포기하겠다. 난 수포자인 것 같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수포자라는 말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수학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운단 말이야. 문제를 푸는 거는 조금 더 내로 두고 그냥 이론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볼게. 그냥 개념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너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수업을 듣는 와중에 이론 수업을 듣는 와중에 와 저거 무슨 말이지? 저걸 나보고 지금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니? 라고 하면 아마 없었을 거야. 나는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냥 적어도 평균적인 아이들이라면 적어도 그냥 쭉 꾸준히 수업을 들어온 아이들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없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게 나오기 시작해. 수학 1이나 수학 2 수업을 듣다 보면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는 거지? 저게 무슨 말이지?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야. 수학 이제 1에서 우리가 수학 1하고 수학 2에서 배우는 거를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수학 1부터가 수능 직접 출제 영역이잖아.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 특목고든 일반고든 아니면 뭐 김포고처럼 뭐 정시에 비중을 두는 학교도 있고 뭐 그냥 일반고 사고고처럼 정시보다는 수시에 비중을 두는 학교도 있고 뭐 여러 학교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시로 내가 상위권 혹은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가려면 무조건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시를 같이 안 하고서는 절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저희 본원에서 고3 애들 이번에 이제 수능 본 아이들 컨설팅을 할 때 7월달, 8월달에 수시 원서접수 할 때 이제 수시 컨설팅을 하면 내신 성적이 정말 좋아. 막 일반고에서 내신이 1.4, 1.5 이래. 내가 너 그러면은 연대 고대 쓰면 되겠다. 서울대는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연고대는 쓰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대답이 뭘로 돌아오는지 아니? 선생님 저 그때 수능 안 했는데요. 저는 최저를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내신이 1.4인데 뭐 최저 보통 이제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3개 합 5등급 정도 되거든. 3개 합 5등급이면 뭐 하나 1등급 탐구 1등급 받고 뭐 국어 수학 과학 중에 국어 수학 영어 중에 2등급 하나씩만 받으잖아 아니면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영어 1등급 받고 나머지 2등급만 받아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모의고사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는 거. 제일 잘 본 성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4등급 5등급인 거지. 그러니까 내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신이 1.4, 1.3 막 이러면 뭐 하냐는 거지. 걔는 어디 썼을 거거든. 서울대,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못 써. 여기 못 쓴다. 그럼 뭐하러 공부한 거야 도대체? 뭐하러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생각 없이 공부한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모르면 문제가 발생을 해. 근데 이제 수학 1, 수학 2부터는 수능 직접 출제 영역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 물론 잘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 상하고 하를 모르고서는 수능을 할 수가 없겠지. 얘는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건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더 이상 수학상, 수학하에서 되게 이렇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건들지 않을 거라. 선생님이 이제 정유찬이랑 병주랑 저기 평일반에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었지만 모의고사 풀이할 때 내 병주는 없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명제나 조건 이런 거는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다. 너네 절대 보지도 못해. 뭐 그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아마 너네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보내는 동안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 볼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디테일한 부분은 다 싹 다 걷어내고
중요한 것들만 쓰게 될 거거든. 사실 거의 다 상해에서 배운 내용들을 중요하게 쓰게 되는 거지. 근데 수학 1, 수학 2부터는 다르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도 세부적인 것들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야 이런 거는 내신에서나 중요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을 안 하게 될 거야. 모든 게 다 중요해지는 거야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말 그대로 선생님 때는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영어 단어 다 외우면은 책 찢어가지고 막 먹는 애들 막 있단 말이야. 막 먹으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워야 되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수학 1, 수학 2부터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수학 1 때 배우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야.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지수 로그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수열을 배우게 될 거고, 삼각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 수열을 배우게 될 거야. 그다음에 수학 2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극한과 연속을 배우게 될 거고, 미분을 배우게 될 거고, 적분을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6개 단원이 이제 크게 수원수 2의 단원인데 지수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 지수는 우리 이미 배웠어. 지수는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지. 지수 법칙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앞부분에서 지수를 배웠지만 수학 1에서 가르치고 싶은 지수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수가 아니라 이제 모든 실수를 지수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하던 행동, 무리수를 지수로 표현하기 시작할 거거든.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다라고 있으면 오늘 이제 수업하겠지만 얘를 3의 2분의 1제곱으로 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로그다라는 건 내가 로그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로그가 발견됨으로써 천문학자의 수명이 10년 이상 늘었다라고 얘기하거든. 로그는 굉장히 큰 수를 계산하거나 큰 수를 가지고 뭔가를 보고 싶을 때 쓰는 게 로그야. 지수는 한번 생각해봐. 3의 제곱이랑 9는 같은 수지. 네. 표현만 다르게 한 거거니. 같은 수를 표현만 다르게 한 거잖아. 근데 로그는 달라. 같은 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다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로그로 이용해서 표현하면 로그 100은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큰 수를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확 줄여서 표현하는 게 로그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의 수명을 늘려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천문학자들은 너네 상상을 해봐봐. 여기서부터 달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니? 너네 짐작이 되니? 여기서부터 태양까지는 거리가 몇 킬로미터야? 짐작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큰 수를 작은 숫자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데 선생님이 로그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어마어마한 거야. 다른 수로 표현해서 얘네들끼리 계산을 해서 다시 돌리면 원래 숫자 계산이 똑같이 나와. 이게 너무 되게 신기한 거거든. 나만 신기할 수도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야. 숫자를 바꿔가지고 연산을 막 해서 다시 원래 수로 돌리면 원래 수로 내가 하고 싶었던 연산값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표현인 거지. 그럼 이제 지수랑 로그는 문제가 뭘까? 지수랑 로그는 우리가 그동안 안 쓰던 표현을 쓰게 돼. 그동안 안 하던 짓을 해야 된다. 이걸 너네가 제일 처음 겪었던 게 뭔지 아니? 수학에서 제일 처음 겪었던 안 하던 행동을 반드시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야. 구구단이지. 이게 구구단이야. 구구단은 그냥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잖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엄청나게 잘 해야 되는 이게 지수로고요. 너네 정말 구구단 외웠을 때만큼의 노력이 필요해. 결국은 그냥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정말 많이 해야 돼. 선생님 시간 구구단 내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못했지만 뭐 지금은 잘하지 않냐? 시간이 약이지 않냐?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냥 막 너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니까 괜찮아라고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단기간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애들이 멘탈이 한번 나가. 설명은 괜찮아. 설명은 괜찮은데 물론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는 말이 달라지겠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 지수, 로그는 역연산이거든. 서로 반대 원산이거든. 더하기 빼기를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지수, 로그를 끝내고 상학함수를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벽을 느끼게 될 거야. 상학함수에서 대부분의 수학을 싫어하거나 나는 수학을 정말 감각이 좀 떨어져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으로 커버했던 애들 있지. 여기서 단어가 떨어져. 상학함수에서 노력으로 커버가 안 되기 시작해. 상학함수는 선생님이 경우에서 할 때
감각이 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감각들, 문제를 좀 쉽게 바꾸거나 상학함수가 그걸 굉장히 요구해. 어디 부분에서 그걸 요구하냐면 도형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도형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근데 문제는 상학함수가 도형만 다루냐? 아니야. 함수가 붙어있잖아. 함수도 다루거든. 우리는 이제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tangent x라는 함수 그래프를 보기 시작해야 돼. 함수와 도형과 그 너네 함수하면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날 강조했던 거. 함수는 뭐랑 똑같아? 방정식, 부등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아. 그러면 삼각함수 배웠으니까 뭐 나오겠니? 삼각 방정식 나오고 삼각 부등식 나오겠지. 거기서 활용 문제가 나오고 도형 문제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5개를 하면서 이제 벽을 느끼기 시작할 거라. 여기가 첫 벽을 느끼는 시점이야. 여기서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여기서 벽을 느낄 거야. 이 상학함수 한 3분의 2 지점까지가 딱 중간고사 범위거든. 중간고사 범위. 그리고 이제 수열을 넘어가면 상학함수에서 수열을 넘어가니까 좀 쉽게 느껴져. 이론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수열은 노력으로 커버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느끼기에 공식으로 느껴지는 것들의 양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늘 얘기하잖아. 외우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근데 이거를 끝까지 노력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나는 그냥 외우겠다. 이해를 못하겠고 외우겠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조금만 문제가 변형이 되면 손을 못 댄다. 그나마 너희 조금 다행인 게 이런 말하면 너네가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수열에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빠졌어. 진짜 많이 빠졌거든. 뭐 정화식이라든가 몇 급수라든가 군수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빠지면서 되게 엄청 쉬운 것만 남아있기는 해. 엄청 쉬운 것만 남아있기는 한데 그건 언제까지나 내신의 영역이 수능의 영역으로 간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지. 수열은 수학 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머리가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여기서 싹 다 출제가 돼.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아이들이 조금 벽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수투를 들어가면 수투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이거든. 철저하게 함수와 관련된 단어야. 하루 종일 함수만 보는 단어인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해석학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수학에서는 해석학을 보고 싶은 거야. 해석학.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이 이제 시작이 되면 선생님 이제 내일 우리 특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수투 같은 경우는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겨울방학 때 수투를 할 거거든. 수원을 모르는 상태로 수투를 할 수 있어.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내가 조절하면 되는 건데 얘네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 내가 겨울방학 때 수학 투 특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 한번 건드리지 않고 그냥 2학기 돼서 본수업 들어가면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 사실 우리가 좀 늦잖아? 진도가 늦은 편이잖아? 내가 수학 2를 이번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무조건 끝낼 거거든. 한 바퀴를. 수학 1은 못 끝내더라도 얘는 내가 다른 교재로 무조건 한 바퀴를 돌리려고 하는 게 한번 해놓지 않으면 너네가 2학기 때 동시에 수학 2를 딱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극한과 연속,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수학 전공자니까 설명을 하겠지만 극한과 연속 교과서나 뭐 풍산자나 일반 문제집을 보면 제일 많이 써 있는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증명을 생략함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극한, 연속, 미분, 적분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생략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그럼 뭔 말이야? 그냥 외우라는 거지. 그냥 외우라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공식을 가르치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외운다고 될 얘기가 아닌 거야. 근데 그냥 받아들여라라는 거지 너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왜 2니? 1 더하기 1은 왜 2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전 세계 이 우주에 없어. 1랑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거는 그냥 약속이야. 수학에서 약속이야. 근데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은 약속이 아니거든. 다 이해 영역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과정을 나는 너네한테 다 이해시킬 거야.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너네를 이해시킬 수는 없을 거고,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가끔 이제 수학과 교수님들이 보면 너 왜 그렇게 설명하나, 저거 틀린 말 아니냐, 너 저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야 나한테. 그럼 내가 반박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고등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이거보다 좋은 설명이 있냐 라고 하면 그 어떤 교수님도 반박을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너네를 다 이해시키면서 갈 거거든.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이해가 힘들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근데 그걸 이해하고 가는 거랑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을 거라서, 너네가 좀 노력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서 잡아나가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단어야. 이 5개 단어. 이 5개 단어는 우리한테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하고 가야 되고, 어느 정도 각오를 좀 잘 하고 갔으면 좋겠어. 각오를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수로부터는 선생님이 너네한테 생전 풀리지 않는 이 풍산자 반복 수학이라고, 너네 흔히 이제 눈높이 같은 이런 기본 연산 문제를 풀릴 거거든. 완전 그냥 기본 계산 문제만 있는, 이게 필수적으로 요구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학 1, 수학 2, 수능 직접 출제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속된 말로 내 나와바리고 내 전문 영역인 거지. 이제 수학 1, 수학 고등학교 수학 4도 물론 내가 많이 수업을 하곤 했겠지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이제 학원가에 발을 들인 게 15년 차니까, 이제 15년 동안 계속해서 수업했던 이제 대학 입시랑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이라 우리 한번 잘 수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수부터 진도를 나갈게요. 우리 교재는 12쪽을 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바람이 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트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론 노트 같은 거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론 노트를 만들어서 이론 노트도 쓰고, 평소에 거기다가 이론도 적고 오답 노트도 만들고 다 하는 좀 노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모든 과목이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이제 이론과 오답 노트를 같이 병행하는, 너네가 모의고사를 보건 뭐 내신을 보건 뭐 문제를 풀건, 이제는 다 모든 영역들이 수능 직접 출제 영역이라 정말 대학을 잘 가고 싶다면 이거 하기 시작해야 돼. 조금 여담인데 오늘 하랑 그 장어 같은 거 진짜 그 너네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웹디자이너나 뭐 아니면 패션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뭘 만드니?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어. 본인의 작업 결과물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놔서 내가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지. 제 작업물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서 웹디자이너를 뽑고 싶어. 그래서 면접을 보려고 웹디자이너를 불렀는데 그냥 빈손으로 털레털레 와가지고 막 말로만 설명해. 아, 제가 뭐도 할 줄 알고 어디 뭐 했었고.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니? 그 사람이 뭐 색감은 잘 다루는지, 디자인의 컨셉이 나랑 맞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고는 내가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또 어떤 걸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놓쳤던 분들, 내가 이걸 만들 당시에는 이런 색감의 조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촌스럽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좀 능력이 더 좋아져서 이거보다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겠다거나, 이런 발전 사항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너네한테 오답 노트, 개념 노트가 이런 포트폴리오야. 이거를 계속 봐야 돼. 너네는, 내가 선생님 늘 하는 얘기 있잖아. 1학년 때까지는 내가 그냥 웃으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고, 집에 가서 꼭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꼭 풀어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 이제부터는 이게 필수가 돼야 돼. 무조건 돼야 돼. 그러면 그냥 무작정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뭘 놓쳤는지를 적어놔야 나중에 한 달, 2달이 지나고 다시 그걸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지금 내 걸로 만들었는지, 아직도 내가 여기가 약한지를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게 커버가 안 되면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내신만 하니까 뭐 이번 내신 여기 안 되면은 그 다음 때 잘하면 돼. 그 전에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능 직접 출제 영역이야. 우리 지금 그냥 저기 서경대, 한성대 이런 데 가려고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여기 학원 다니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최소 꿈이 어디야? 최소 어느 대학은 가고 싶어. 당당하게 얘기해라. 나는 최소한 니보단 잘 갈 거다. 건대보단 잘 갈 거다.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건대가 딱 마지노선이야. 수능 물론 건대도 수능 최저 전형이 있어. 그러니까 학생부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시 전체 100% 중에 70%는 최저 등급이 있어. 건대도. 근데 나머지 30%는 최저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적어도 건대 이상을 가려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 무조건 맞춰야 돼. 응. 근데 적어도 내가 수1부터 하나하나 빈 부분을 메꾸지 않고 놓치지 않고 메꿔 나가야 수능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막 그런 애들이 있어. 아 선생님 수능 한번 쭉 돌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럴 시간 없어. 그거 한 바퀴 돌릴 시간에 국어는 어떡할 거고 영어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네 국어든 과학이든 사회든 영어 수학은 좀 제외한다 치고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 근데 그쪽 이론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 다시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확인하냐는 거야. 뭘 가지고 확인해? 지금은 교과서. 그러니까 개념 노트를 안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뭘 볼 거냐라는 거야. 교과서나 문제지 적어놓으면 너네 그냥 맨날 문제지 들고 다닐 거야. 맨날 교과서 들고 다닐 거야. 그럼 너네 과목이 몇 개인데? 자기만의 노트가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내가 1학년 때도 한 번 했던 얘기지만 이제부터는 선택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필수가 돼야 돼. 모든 과목이 개념 노트가 있어야 되고 오답 노트가 있어야 돼. 오답 노트 선생님 어떤 문제 오답 노트 해야 돼요? 다 해. 정말 다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만 계산 실수해서 틀린 거 혹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 오답 노트 왜 만드니?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 아니지.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도 이 문제 또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도 이 문제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했던 내용들을 못 떠올리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오답노트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니? 애들 내가 오답노트 만드는 거 보면 되게 까먹치게 놀랄 때가 있는데 오답노트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문제 쓰고 해설을 써. 이게 오답노트 끝이야. 그럼 뭐하러 만들어? 오답노트 왜 만드는 거야? 내가 뭘 놓쳤는지를 기록하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줄 넘어갈 때 이 과정을 못 떠올렸다라고 하면 거기를 강조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왜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 왜 이걸 썼는지, 혹은 내가 이런 유형을 풀 때 뭘 놓쳤는지를 정말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잘 적어놔야 나중에 쭉 훑어보면서 눈에 들어오겠지. 너희가 겨울방학 때 내가 겨울방학 때 목표가 상하함수까지 끝내는 게 목표인데 적어도 겨울방학 때 수1하고 만약에 특강을 너네가 듣게 된다면 듣는 아이들은 수2까지는 오답 노트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너네가 내신 대비할 때도 편할 거고 나중에 수능 준비할 때도 남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나간 상태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냥 이번 때 수원 수투 쭉 배우고 나중에 한 번 더 보지고 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럴 시간 없어. 내가 만약에 수원 수투를 다시 봐야지 하는 순간 나는 4등급 밑으로만 받겠다라는 거야. 3등급 위로는 죽어도 깨어나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스스로 드는 생각들, 가진 생각들이 많을 거 아니야.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봤으니까 쭉 이렇게 봐야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놓친 게 있어서 성적이 마음에 들게 안 나왔으니까 빨리 수정해야지. 혹은 내가 공부량이 부족했으니까 늘려야지. 라는 어떤 것이든 간에 드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갖고 가야 돼.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좀 속상한 얘기지만 물론 내가 아예 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논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내가 게임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영화 보고 싶고 뭐 가끔씩은 할 수 있겠지. 나는 딱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단 한 번도
뭐 내가 약속한 거를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운 거를 놓치지 않았다면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을 논다? 그거 이상을 놀면서 좋은 대학을 가길 바란다? 그러면 욕심인 거지. 그냥 길 가다가 돈 주고 싶다랑 똑같은 거야. 나 집 가는 길에 한 5만 원 안 떨어져 있나?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주술 수도 있겠지. 근데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야. 그게 나일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 그래서 좀 각오를 좀 잘 세우고 우리 지수를 좀 해보자. 자, 페이지 12쪽에 지수를 봅시다. 오늘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까지 보게 될 텐데 우리 일단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까지 하면 지수는 끝이 날 거거든. 내일까지 딱 목표가 지수를 끝내고 가는 건데, 자, 지수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듭 제곱근이에요. 자, 선생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내용이 탁 시작하기 때문에 좀 혼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가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 제곱근이다라는 걸 배웠어. 제곱근. 이제 흔히 말하는 루트다라는 걸 배운 거지. 루트. 그래서 우리가 루트 3이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한글로는 제곱근 3인 거잖아. 제곱근 3이었던 거지. 그래서 루트 3의 의미가 뭐였냐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였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였거든. 근데 사실 제곱근이다라는 거 이 한번 써보면, 자, A의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제곱근 A다라는 걸 배웠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자세히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면, 우리 근이다라는 게 뭐니? 근이다라는 게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지. 근이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 방정식의 해랑 방정식의 근은 똑같은 말이야. 어쨌든 제곱근이다라는 건 뭔가의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A의 제곱근은 정확하게 정의가 뭐니?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제곱근 A라고 불렀다. 제곱해서 A가 되는 걸 우리는 제곱근 A의 제곱근이다라고 불렀어. 그럼 A의 제곱근은 X제곱은 A의 해니까 X는 뭐가 나와? 뿔마 루트 A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 두 개가 나온다. 그럼 제곱근 A는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제곱근을 영어 루트로 바꿔라. 그래서 얘는 루트 A라서 루트 A다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정확하게 제곱근 A의 정의가 뭐냐면 A의 제곱근 중에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A의 제곱근 중에서 실근 중 하나를 제곱근 A라고 부르겠다라고 불러. 근데 이거 둘 다 실근이잖아. 만약 A가 양수라면 그럼 두 개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일 때는 이 중에 양수인 걸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A 얘가 제곱근 A인 거지. 얘는 그냥 제곱근을 루트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A의 제곱근 X 제곱은 A를 만족하는 해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잖아. 제곱이지, 숫자 2지. 그래서 여기 루트 앞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라고 너네 중학교 때 배웠니? 만약에 너네가 수학을 제대로 배웠다면 다 배웠을 거야.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배운다고. 제곱근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원래 2라는 숫자가 있어야 정상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매번 2를 쓸 수 없고 루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곱근이니까 그러면 얘를 생략하고 쓰자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원래 여기 2가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거듭 제곱근을 보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듭해서 제곱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n제곱을 보겠다라는 거야. 거듭 제곱, 그러니까 제곱을 여러 번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마치 거듭 제곱이라고 하면 제곱 이렇게만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n제곱, 이제는 2보다 큰 이 이상의 것들을 제곱했을 때 뭔가를 보겠다라는 거지.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A의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제곱근이라고 안 부르고 n 제곱근이다라고 부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n 제곱근 A.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야. 물론 중학교 때처럼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를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너희한테 산수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거야. 그럼 A의 n제곱근은 정의가 뭐겠니? 정확하게 정의가 뭐겠어? 뭔가 근이다라는 거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방정식이 해를 얘기하는 거잖아. n제곱해서 어떤 방정식 n제곱해서 a가 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a의 n제곱근의 정의가 x n제곱근은 a라는, 선생님 정확하게 워딩을 할게,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야. 얘를 우리는 싹 다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수학상 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n제곱이거든?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3. 이거 n차 방정식이지. n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무조건 글이 몇 개 나올까? 무조건 해는 n개 나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2개, 3차 방정식은 무조건 3개, 4차 방정식은 무조건 4개야. 해는 무조건 4개야. 그래서 x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a의 n제곱근은 몇 개 존재하냐면 n개가 존재해. 근데 이 n개가 존재한다는 거 어느 영역이냐면 우리가 수체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디까지 확장시켰니? 실수를 넘어서서 복소수까지 확장시킨 거 같니? 그치? 허수 복소수까지 확장시켰잖아. 이 n개가 존재하는 건 어디 영역 내에 드냐면 복소수 내에서. 복소수 내에서는 n개가 존재해.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너네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지? 무조건 2개야. 실근은 몇 개니? 그건 그때그때 다르지. 네. 실근은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어. 그럼 얘도 x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에는 n개가 존재하지만 실근의 개수는 다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하면 실근의 개수는 따로 정리할 거야. 따로 생각을 할 거야. 이게 사실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거든. 그래서 그냥 방정식에가 n개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 선생님이 4에 숫자를 가볼까? 16에 4제곱근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헷갈리지 않게 잘 잡아 나가야 돼. 16의 4제곱근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 지금 4제곱근이야. 4제곱근. 그럼 몇 개 나와야 될까? 무조건 4개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찾아보자고. 나는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찾고 싶어. 그럼 x의 4제곱은 16.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방법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되지만 여기 이제 짝수차니까 이렇게 풀어보자. 선생님이 좀 되게 너네 무시하면서 풀어볼게. 너네 좀 속상했으면 좋겠어. 자, x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지. 얘가 16인 거네.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의 제곱이 16이 되고 싶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니? 뿔마 4가 되는 거만. 뿔마 4가 되면 되는 거지. x 제곱은 뿔마 4가 되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x 제곱은 4가 되거나 또는 x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그럼 x 제곱이 4가 된다는 건 x는 뿔마 2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x 제곱이 마이너스 4래. x 제곱이 마이너스 4려면 뭐가 되야 되니? x는 뿔마 2, 그렇지, i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4개가 나올 거라고. 4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총 4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얘는 허수고 얘는 실수인 거지. 그러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실수는 2개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내가 8에 세제곱근을 한 번만 해볼게. 어쨌든 뭐 시험에 나온 거 안 나온 걸 떠나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8의 세제곱근. 그럼 나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고 싶은 거니까 x 세제곱은 8,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그럼 얘는 이제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넘겨서 우리 선생님이 고차 방식은 무조건 어떻게밖에 못 푼다? 인수분해밖에 못 푼다. 얘 인수분해해서 풀어야겠네. 그럼 얘 x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니까 뭐 이 정도 우리는 잘할 수 있겠지. 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x는 2가 되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얘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3i 이렇게 나와. 그래서 몇 개 나왔어? 하나, 여기 두 개니까 총 3개 나온다. 그 중에 이 두 개는 허수니까 실수의 개수는 1개가 나온 거네. 그럼 우리가 직접 구해보면 실수의 개수를 찾을 수 있겠지만 뭐 매번 찾을 수는 없잖아. 매번 찾을 수는 없으니까 또 뭔가 이제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고. 자, n제곱근 a도 설명을 해볼게. n제곱근 a는 사실 이제 그냥 얘 n 루트 a야. n 루트 a 이렇게 읽을 거야. n 루트 a 이렇게 읽을 거야. 선생님이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면 사실 n 루트 a다라는 게 뭐냐면 요거요. n 제곱근 a, n 루트 a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원래 제곱근에서는 우리가 루트 a다라고 썼었는데 선생님이 여기 생략된 숫자가 뭐였다? 2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냥 n제곱근을 붙이면 얘가 이제 n제곱근 a야. 우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따가 수업 끝날 때쯤이나 내일이 되면 n제곱근 a는 그냥 얘로 받아들이면 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리고 정의는 정확하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n제곱근 a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들 중 한 개야. 실수인 것들 중 한 개. 근데 이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나도 좀 미안한데 우리가 만약에 실수인 게 한 개가 나오면 걔가 그냥 무조건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 스포를 좀 하나만 할게. 항상 실수의 개수는 우리 여기서 2개 나왔고 저기서 1개 나왔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없거든. 셋 중에 하나거든. 많아봤자 2개야. 많아봤자 2개라서 만약에 실수가 2개 나온다면 우리는 양수를 A의 n제곱근 A로 정의할 거야. 만약에 1개가 나왔으면 그냥 그 I가 바로 n제곱근 A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0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야. n제곱근 A가 정의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쓸게. 정의되지 않는 거야. 정의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를 안 지워놨던 건데 우리 16의 4제곱근은 4개 나왔잖아? 이 중에 실수인 건 요 2개지? 근데 그 중에 음수, 양수 2개니까 이 2개일 때는 누구를 정의하겠다? 양수를 정의하겠다. 그래서 위에다 써보면 4제곱근 16은 자 이런 표현에 이제 익숙해졌는데 4제곱근 16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4제곱근 4루트 16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야. 4루트 16이 될 거고 물론 이제 내일이 되면 그냥 이거 밥 먹듯이 그냥 바로 띡 나올 거야. 얘를 이제 뭘로 약속하겠다? 이 중에 양수인 플러스 2로 약속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왔는데 실수 몇 개니? 1개 나왔지? 그래서 세제곱근 8은 3루트 8로 표기할 거고 얘도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럼 왜 1개 선생님이 이거를 아니 어차피 그럼 2개 중에 양수인 걸 쓸 거면 A의 n제곱근 중 양수인 거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음수가 나올 때가 있어서 그래. 이거 1개가 나올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보고 잠깐 생각합시다. 봐봐. 내가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애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8을 왼쪽으로 넘겨서 요 이제 인수분해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 될 테니까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또는 얘를 풀면 x는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실수인 것은 요거 하나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3 루트 마이너스 8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인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너네 빨리 저걸 보고 이상함을 감지해야 돼. 이상함을 느껴야 된다고. 안 이상하니? 이상한 거 없어? 엄청 이상해야 된다고. 지금 빨리 너네가 봤을 때 저거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거 봐봐. 제곱근 안에 지금 뭐 들어있어? 음수 들어있잖아. 우리 뭐라고 배웠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오면 그건 무슨 수야? 허수라고 배웠잖아. 허수.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n제곱근 a는 실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계속 실수라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음수를 집어넣더니 실수가 딱 튀어나왔다. 이 이상함을 감지를 해야 돼. 이게 제곱근과 거듭제곱근의 차이야. 그래서 하나만 좀 얘기를 미리 하고 가면 우리 홀수차 제곱근 안에는 언제든지 음수가 올 수 있어. 언제든지 음수가 올 수 있어. 음수가 와도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실수가 될 거야. 실수가 될 거야. 그래서 쟤는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이거 사실 생각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너네 루트 안에 왜 음수가 오면 안 되지? 본질이 뭐야? 루트 안에 음수가 오면 안 되는 것의 본질이 뭐니? 이유가 뭐야? 이유. 루트가 한글로 뭐지? 제곱근이잖아. 애초에 내가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의 뜻이 뭐니?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숫자. 이게 정의지. 그렇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실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음수가 못 왔던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게. 3루트 마이너스 3은 무슨 뜻일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숫자라는 얘기야. 그럼 홀수차 제곱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 음수 만들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심지어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 마이너스 그냥 튀어나온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정의가 중요한 거고 막 암기, 공식, 문제 푸는 거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정확하게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 오랜만에 아침부터 수업을 하니까 쉽지 않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